2025년 봄, 파리 음악원 대강당에서 한 첼리스트가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한국 교민들은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프랑스에서 자란 한국계 입양인이었습니다. 외모는 한국인, 하지만 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던 그녀. 그런 그녀가 왜 한국의 가곡을 연주했을까요? 어떻게 그 선율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그 시작은 70년 전 한 할머니의 잊혀진 기억에서 비롯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한국계 입양아가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2025년 봄, 파리의 골목길은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생드니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아침을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꽃들이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클레르, 오늘 연습실 1시간 더 써도 괜찮을까? 동료 첼리스트 줄리가 물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사실 그날 저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우연히 참석한 한국 유학생 모임에서 들었던 노래 때문이었어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꽃피는 산골.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지만 선율이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린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프랑스에서 자란 저에게 고향이란 막연한 개념이었지만 그 노래는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저 출생증명서의 한 줄로만 존재했죠. 넌 경상도라는 곳에서 왔단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완벽한 프랑스인이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괴리감은 없앨 수 없었어요. 파리의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센 강변을 걸으며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가사는 몰랐지만 선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첼로로 연주하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음악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한 공허함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파리의 골목길,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저는 또 다른 봄을 만났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과 같은 감정이었어요. 연습실에 도착해 첼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고향의 봄을 연주해봤죠. 서툴렀지만 손가락이 현을 누를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클레르, 이거 혹시 필요할까 해서. 김준호라는 한국 유학생이 낡은 악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고향의 봄이 첼로 악보로 편곡된 것이었어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는 제가 그 노래에 반응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악보를 받아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보 가장자리에 적힌 한글 가사를 보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쌀국꽃, 그 글자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악보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양부모님이 주무시는 사이 어린 시절 제가 혼자 듣던 자장가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지 기억 속의 멜로디였는데 지금 보니 그것이 고향의 봄과 닮아 있었던 거예요. 엄마. 불현듯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는 한국어였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손끝이 떨렸어요. 15살의 반항기가 심했을 때 양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그 노래를 매일 불러주셨다더구나. 당시에는 그저 지나쳤던 말이었는데 지금 와서야 의미가 다가왔어요. 어쩌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자장가가 고향의 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첼로를 꺼내 악보를 펼쳤습니다. 한 한 짚어가며 연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죠. 마치 제 몸이 이미 이 멜로디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살구꽃, 복숭아꽃.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단어들이 제 혀에 감기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왠지 눈물이 흘렀어요. 양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고마웠지만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연습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반짝이는 동안 저는 악보 속에서 또 다른 고향을 만났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파리의 봄이 절정에 달한 4월, 저는 용기를 내어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거리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엔 바흐나 비발디 같은 클래식을 연주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첫 곡으로 고향의 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곡을 연주해 볼게요. 관광객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첼로 활을 들어 천천히 음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긴장됐지만 곧 선율에 몸을 맡겼습니다.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뜨리는 가운데 음악은 몽마르트르 언덕을 감싸 안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노부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 머리에 한복을 연상시키는 자수가 놓인 스카프를 하고 계셨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연주를 마치자 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한국 노래를? 프랑스어였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너처럼 6.25 전쟁 이후 프랑스로 입양됐어요. 박소희라고 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소희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따뜻함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고향의 봄은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한국 노래였어. 소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들으니 가슴이 떨리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희 할머니는 입양 이후의 삶,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헤어질 때 소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클레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신문이야. 약속대로 만난 소희 할머니가 낡은 신문 스크랩을 건네셨습니다. 1950년대 말 프랑스로 한국 고아들이 입양되었다는 기사였어요. 그 속에는 경상도 지역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강미래. 이게 내 한국 이름일 수도 있어. 소희 할머니가 목록 중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미래라는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미래.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뛰었습니다. 소희 할머니는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다 프랑스 가정으로 입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나왔어요. 고향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나에게는 기억 속의 풍경이고 누군가에겐 마음의 안식처야. 소희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음악으로 찾아가는 고향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 봐. 할머니의 도움으로 제 출생 관련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엔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 고아원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진주라는 도시 이름을 검색해보니 벚꽃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의 봄에 나오는 복숭아꽃, 살구꽃과 비슷하겠죠? 양부모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봤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데려올 때 작은 보따리가 있었어. 그 안에 한복 조각과 노래가 적힌 종이가 있었단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 종이가 아직 있나요? 양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희미한 글씨로 고향의 봄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강미래라는 이름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점점 친숙해져 갔어요. 고향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첼로를 꺼내 고향의 봄을 연주하며 결심했어요. 음악으로 제 뿌리를 찾아가겠다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제 영혼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클레르 졸업 발표회의 협주곡 대신 한국 가곡을 연주하겠다고 음악원 교수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파리 음악원 졸업 발표회는 전통적으로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는 자리였어요. 네, 고향의 봄이라는 곡입니다.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확신하는 거니?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 곡은 단순한 가곡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찾는 길이에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열정이 전해지길 바란다. 친구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줄리는 제 도전을 응원해 주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생소한 곡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연습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클래식 기법으로 한국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소희 할머니가 도움을 주셨어요. 강미래, 이 부분은 좀 더 한을 담아. 할머니는 제 한국 이름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이름이 저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발표회 일주일 전 양부모님께 공연을 보러 오시라고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곡을 준비했어요.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들도 제 여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공연 전날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첼로를 정리하는데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클레르, 아니 강미래. 내 연주를 들었다. 아름다웠어. 처음으로 교수님이 제 한국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대에 설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프랑스에서 자란 한국인,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클레르 강이자 강미래. 이제 그 이중성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졸업 발표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도 제 혀에 잘 감기지 않았습니다. 강미래 씨,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안 마이너스 영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요. 김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 소리가 제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고향의 봄 가사를 한 글자씩 배우며 의미를 이해해 갔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봄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노래 속에 담긴 그리움과 아름다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어 공부는 첼로 연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자 연주에 더 깊은 감정을 담을 수 있었어요. 선율의 한국적인 정서를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첼로로 한국 민요의 곡조를 흉내내기도 했어요. 소희 할머니는 제 연습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한이 느껴지게. 한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연주하다 보니 점점 체감할 수 있었어요. 양부모님도 제 변화를 지켜보셨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클레르, 내가 한국어를 할 때 표정이 달라져.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나쁜가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아. 양어머니의 말씀에 안도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프랑스에서 자란 이방인 소녀였던 제가 조금씩 한국인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음악원 도서관에서 한국 음악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어요. 첼로와 한국 전통악기의 조화를 모색했습니다. 고향의 봄을 첼로로 연주할 때 가야금의 여운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발표회가 다가올수록 긴장도 커졌지만 한국어 공부는 오히려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을 쓰고 가사를 읊조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졸업 공연 당일 파리 콘서바토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기실에서 첼로를 조율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강미래, 긴장하지 마. 소희 할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대기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 연주하면 돼.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객석에는 양부모님, 음악원 교수님들,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는 한복을 입은 소희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저는 한국 가곡 고향의 봄을 연주하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인사한 후 조심스럽게 한국어를 덧붙였어요. 이 곡은 제 뿌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첼로 활을 들어 첫 음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곧 음악에 몰입했어요. 고향의 봄의 선율이 파리의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눈을 감고 연주하는 동안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의 풍경이 그려졌어요. 복숭아꽃, 살구꽃이 만발한 산골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었을 어머니의 모습. 연주 중간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찾아낸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마지막 음을 연주할 때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언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제 연주에 담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움과 따스함, 그리고 희망. 소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양부모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셨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해 주셨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음악 관계자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연해보지 않겠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파리의 마지막 봄을 느끼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첼로와 함께한 고향의 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졸업 후 저는 프랑스 전역을 돌며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스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작은 마을부터 큰 도시까지 다니며 제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연주에 감동받았고 특히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한국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나요? 한 관객이 공연 후 물었죠. 저는 한국인이에요. 다만 조금 특별한 여정을 거쳐왔을 뿐이죠. 제 대답에 그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행 중에 한국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특별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입양인 단체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은 각자 달랐지만 마음속 빈 공간을 채우려는 열망은 같았습니다. 소희 할머니는 제 공연을 따라다니셨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요.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고향의 봄을 연주할 때마다 나는 진짜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아. 양부모님도 제 활동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양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양아버지는 한국어 몇 마디를 익히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었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클레르 강 씨, 아니 강미래 씨, 고향이 어디인가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태어난 경상도, 진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란 파리죠. 하지만 진짜 고향은 제 첼로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어요. 음악 안에요. 그 인터뷰 이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입양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의 봄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마음의 안식처였어요. 한국 방문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내년 봄 벚꽃이 필 때 진주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제 진짜 이름을 가진 채로 제 뿌리를 직접 만나게 될 거예요. 음악을 통해 저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첼로 선율 속에서 다시 태어난 강미래. 이제 더 이상 공허함이나 괴리감은 없어요. 프랑스와 한국 두 문화 사이에서 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정체성을 찾은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온전한 나를 봅니다. 클레르 강이자 강미래인 사람을요. 고향의 봄은 저에게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영혼의 지도이자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준 열쇠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진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새로운 고향의 봄을 만들게 되겠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